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쟁입니다. 빙하. 드디어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 내용 저 엄청 하고 싶었는데요. 이제는 때가 왔다. 왜냐면 이제 25년도에 상고하고의 모습이 갖춰지고 있고 아마 상고하고고로 갈 거고 정부는 또 어떤 발표를 할지 참 지켜보게 되는데요. 그 전에 시장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여태까지 전혀 잘못 해석됐던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부를 계속 해오신 분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멤버십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요. 긴 얘기합니다. 그래서 5년째 하고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제 신문기사에서 한동안 못 보셨을 건데 자, 여러분 서울에 아파트 매물 개수가 지금 몇 개나 될까요? 왜냐면 이거 제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일면에 나왔던 거예요. 일면, 이면. 대서특필 됐었어요. 계속 서울에 매물 개수가 7만 개를 넘었다. 아니 8만 개를 넘었다. 그 다음에 9만 개는 지금 얘기가 없죠. 기사 제목은 이거였어요. 팔고 싶은 사람만 남은 서울 아파트 시장. 진짜입니다.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매물이 쌓여간다. 근데 안 팔린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서울에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등록한 매물 개수가 9만 개인데 이거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플랫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사간다는 거죠. 그럼 일단 폭락, 하락 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지금 제가 왜 이 타이밍을 기다리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시장 안 내려가고 있죠. 안 내려가요. 지금 그냥 안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원하는 미사 오고를 썩는 게 전혀 아니라 팩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말에 대출 규제 말도 안 되게 세게 때렸고요. 포레온 12,000세대 강동구 대장 입주하고 있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계엄 탄핵 사건 이거 자주 있는 일 아니에요. 이거 터졌고요. 그리고 겨울 12월 1월은 원래 비수기고요. 이런 안 좋은 조건들이 다 모여서 지금 시장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매물이 쌓였는데 결과는 뭐였느냐? 결국 지금 시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이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이상하죠. 매물은 쌓일 대로 쌓였는데 매물이 줄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해석을 해주시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저 신문기사에 매물이 쌓인다, 매물이 8만 건이다, 9만 건이다 이거 바꿔가지고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주기 위한 시도 이거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 이거를 추적을 해왔습니다. 물론 전세 매물, 월세 매물, 매매 매물 다 봤는데 매매 매물이 문제예요. 진짜 너무 많아요.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 팔리는 거죠. 요거 일단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은 시장 구조가 바뀐 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8년 동안에 다주택자는 거의 지우는 정책이었죠. 이제는 똘똘한 한 채만 사야 돼요. 그 와중에 돈이 있는 분들만 활동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제한했어요. 문제는 그 전에는 제한을 안 했어요. 아주 약간만 했죠.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시장에서 한 채만 심사숙고해서 사야 되는 시장으로 왔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누구의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옮겨타기, 다주택자, 내 집 마련을 위한 그 어떤 매물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집을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이 내놓는데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로운 시장에서 여러 형태로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은 사는 사람, 매수인은 똘똘한 한 채 아니면 못 사게 해놨잖아요. 그럼 어느 균형점에서 이게 분열이 가는 거예요. 매도 매물들은 옛날 것인데 매수인들은 옛날이랑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법을 바꿔서 시스템적으로 옛날만큼 많은 사람이 집을 못 사게 만들어놨어요. 그 와중에 대출 통제까지 했잖아요. 담보대출 통제하는 건 전 지금 생각해도 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파는 사람은 옛날부터 왔으니까 많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계속 매매를 하고 싶은 매물이 쌓여요. 근데 이걸 가지고 폭락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매물이 많이 쌓이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분양을 하잖아요.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 매물이에요. 야, 우리 새 아파트 지을 건데 너 이거 계약할래?
우리 새 아파트 다 지어낼 건데 후분양이야. 너 이거 살래? 매물이죠. 신축은 아니지만 일반 매물도 그냥 공급이에요. 이 공급 물량이 구축으로 꽉 몰린 거예요. 수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폭탄처럼 쌓여 있어요, 지금. 이 폭탄처럼 쌓여 있는 게 언제 터질 수 있느냐? 한 두 가지 케이스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몇 개 더 있는데 이거 역사적으로 그렇게 크게 지금 같은 패턴으로 반복된 적은 없어요. IMF 때나 가능했는데 IMF 때는 통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첫 번째, 신규 공급이 중단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왜 쌓여 있냐면은 수요가 없잖아요. 수요를 없앴잖아요, 정부에서. 그 대가는 뭐예요? 내수 경기 폭망, 세수 폭망이에요. 지금 잘 가리고 계신데 이거 나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월세가 올랐잖아요. 세금 올리면 월세 올라가거든요. 국민들이 불평불만 안 하는 건 참 다행이라고 느끼실 텐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내수 경기 작살나는 거죠.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랑 월세 올라가면 이 끝이에요. 이거 게임 끝이에요. 이건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축 매물이 많이 쌓였다는 건 수요가 없는 거니까 신규 공급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매매는 구축 매물을 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쌓여있던 매물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댓글에 달릴 거예요. 너 지금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소설 쓰지 마라.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미래에 무조건 펼쳐질 거란 얘기 함부로 못해요. 신의 영역이니까. 왜냐면 이 쌓여있는 구축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 읽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집을 살 거라면 신규 공급이 멈춘다면 이거밖에 못 사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 전망이라고.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금 폭락 주장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특히 올해 상반기. 이분들 약과예요. 상저하고는 대부분 이거 나머지는 폭락이었잖아요. 하락이랑. 지금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탓을 하세요? 이분의 그 계엄 탄핵 사건 때문이다? 이것만 끝나면 된다? 뒤로 미루고? 아니에요. 수급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읽었잖아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셔야죠. 저한테 뭐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에 대한 전망이 완전 실패했잖아요. 저는 예전에 거의 죽이려고 하시다가 그분들은 안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실제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방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든 말든 내가 원하는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게 원하는 얘기를 들으러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전망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내 돈이 담겨 있으니까. 제 말이 맞죠?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전 시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쌓여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이게 치명적인 건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와 닿을까요? 자, 매물이 9만 개가 쌓여 있잖아요. 9만 개나 쌓여 있는데 왜 가격이 하락을 안 할까요? 이거 제가 옛날에 얘기했을 때 또 욕을 하시더라고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말이 되냐고. 수급의 기본 논리도 모르냐고 말씀하시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8만 건일 때 난리를 쳤는데 9만 건인데 왜 안 떨어지냐고요. 부동산은요. 그게 실제로 투자 안 해보신 분인 거예요. 부동산은 누가 싸게 팔아야 내려가요. 이걸 부정하지 마세요. 누가 망하든 누가 그냥 차익 남기고 나가든 누가 싸게 팔아야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9만 건이 나와 있는들 10만 건이든 11만 건, 100만 건이든 싸게 팔 사람이 없으면 끝이에요. 네, 누가 싸게 팔죠? 다주택자. 무너지는 다주택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싸게 안 팔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웠잖아요. 이해돼요? 시장 구조 자체를 완전히 변한 거예요.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예요. 이거는 원래부터. 다만 시장의 하락점, 이 바닥 있죠. 하락하다 바닥.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게 매물이 늘어나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시점이 생겨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하락 안 해요, 아예. 그러면 이 쌓여있는 매물은요, 나중에 임자를 찾을 때 제값을 받으려고 할 거고요. 시장의 수요자가, 자 보세요. 시장을 바꿔놔가지고 매물이 많이 쌓였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포심 때문에 집을 안 산 거예요. 그러면 누적 대기 수요가 있어요, 이 시장에. 그래서 다주택자 없이도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욕하던 다주택자 없이 거래량 1만 건 능가가 가능한 거예요. 작년에 9천 건대까지 갔잖아요. 올해 한번 봐보시죠.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상식이 없는 놈이라고. 다주택자 없으면 자기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다주택자 없이 5천 건 못 넣는다고 호언장담하셨잖아요. 사과도 없고 설명도 없고 넘었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정부가 살려냈다. 정부가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뭘 했다. 대출을 난무했다. 뭘 대출을 난무해요. 이거 거의 사회주의 국가예요, 지금. 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시장 참여자가 아니에요. 시장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스피커예요. 선동가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문기사 찾아보세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매물이 9만 개가 쌓여있다. 난리 났다. 이제 기사 못 써요. 데이터가 안 맞거든요. 하락할 때만 씁니다. 그럼 뭐예요? 매물이 9만 건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재상승을 시작을 했다. 그럼 이 9만 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금매로 팔까요? 금매로 팔았던 분들이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시장에 이런 사람만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장엔 금매를 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급하게 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전세 끼고 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투자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시장 구조 자체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임대차 3법을 통해서. 그 전부터 바꾸긴 했지만 임대차 3법이 거의 이제 말뚝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리피트 드릴게요. 이거 봤던 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옛날이랑 상승장의 모습이 같을 리가 없어요. 이상하게 내려가면요. 이상하게 올라가요. 저 이거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최소한. 내려갈 때 이상하게 내려가게 하면요. 올라갈 때 이상하게 올라가요. 왜 그러냐? 보셨죠? 수급 구조가 바뀐다고요. 수급 구조가 바뀌면 공급 구조도 바뀌어요. 그럼 그 안에서 거래 패턴도 바뀌고 가격 변동도 바뀌어요. 변동 패턴이요. 여기 안에 전세가, 매매가, 월세가가 얽혀 있겠죠. 이미 밸런스는 틀어졌어요. 오르지 않던 월세가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논리는 제가 맞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틀렸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가 뭘 맞게 보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고 나가시라고요. 저도 잘못되고 틀린 거 많겠죠. 알아요. 많이 욕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건 설명 못 하잖아요. 지금 매물 쌓여있어요. 잔뜩 아실 들어가서 보세요. 근데 시장 어떻게 됩니까? 커잖아요. 아니 9만 건이 쌓였는데 어떻게 가요? 그분들 말대로만 이 이론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불가능한 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쌓이는 매물 개수는 시장에 지금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랬더니 저 새끼는 저거 금리랑 매물 쌓이는 거 상식적인 건도 모르는 거라고 그냥 오른다는 얘기만 하는 완전 또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그거 이제 후속으로 공부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시장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거 얘기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1년 넘었잖아요. 1년 반 정도 되지 않았어요? 매물 쌓이는 거?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매물 쌓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하도 욕을 먹어서 한동안 얘기 안 한 게 이런 시장이 오면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각자 도생이에요. 여러분 진짜 각자 도생이에요. 옛날보다 훨씬 냉정한 시장 될 거예요. 왜냐면 월세가 올랐잖아요. 선택 잘못하면은 그냥 이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계산하시면 나오잖아요. 월급 받았는데 월세 내고 돈이 안 남아. 물가는 올라가. 집값도 올라가. 전세가도 올라가. 월세는 계속 올라가. 이거 답이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투자자 없애고 세금 올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안 멈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부자들 세금 올려라. 집 가진 사람 세금 올려라. 아직도 노래를 부르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월세 계속 올라갈 거예요. 세금의 전가와 귀착. 이거였나요? 세금의 전가, 세금의 귀착.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이에요. 한국에서만 안 통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유럽이랑 미국에서 부동산 옛날에 규제하다가 왜 안 하겠어요? 서민들이 그 부담감을 나중에 다 떠나게 그렇잖아요. 그저 그 몇 년 동안 정치적으로 재미 보려고. 그저 그 사람들의 응원을 얻으려고. 결국 결과물이 이거죠. 한국은 정말 절반 이상의 국민이 세금을 안 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국가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들 거 뺏어라, 집주인들 뺏어라, 망해라, 다주택자 벌레들이다, 다 전세 사기꾼이다. 이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잘 적응하고 살아남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뭘 바랍니까? 전 이미 나라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미 뭐 사회주의급의 규제를 해도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목소리 내려고요. 생존합시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